이런 결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여긴 그냥 날아가는 조직이에요. 이만큼 없어져요. 이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여기는 이렇게 1차 봉합이 되는 거죠. 돼지고기가 생각보다 피부가 굉장히 잘 늘어나요. 실제 사람 피부는 이렇게 늘어나지 않거든요. 절대로 이렇게 수술하지 않습니다라고 이 밑에 달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문신 지우는 영수쌤입니다. 오늘은 뭔가 좀 익숙한 세팅인데요. 예전에 저희가 문신 제거 하루 만에 하는 법 대공개라는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수술적 문신 제거를 돼지고기로 좀 예시로 보여드린 영상이었는데, 최근에 최강야구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많이 유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나오시는 이대현 선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인데, 귀 뒤쪽에 이렇게 타투가 있었는데, 아마 이분께서 경찰청에 입단을 하시기 위해서 빠른 시간 안에 문신 치료를 하시기 위해서 그때 수술적 문신 제거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실제 문신보다 조금 더 긴 흉터가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제작진 분들이 통돼지고기를 준비해 주셨고요. 오랜만에 보네요. 전에 보여드렸던 타투의 예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수술로 절제를 했을 때 딱 여기에서 디자인이 끝나지 않고 조금 더 연장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절대로 이렇게 수술하지 않습니다라고 밑에 달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타투가 절제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돼지고기가 생각보다 피부가 굉장히 잘 늘어나요. 실제 사람 피부는 이렇게 늘어나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타투가 이렇게 절제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피부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 주니까 이건 지금 이렇게 봉합을 해도 되는데, 이 정도가 만약에 조직이 없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당겨도 안 옵니다. 그래서 전진 피판술이란 걸 하거든요. 아래쪽을 박리해 줘야 돼요. 이렇게 아래쪽을 박리해 주면 이 조직들이 조금 더 여유 있게 이렇게 오게 되거든요. 봉합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봉합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형태의 피판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 3차 병원의 성형외과에서 미용 성형 수술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주로 재건이 목적이죠. 그때 가장 간단한 형태의 재건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로컬 플랩이라고 해서 국소 피판술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프리 플랩이라고 해서 유리 피판술입니다. 이 두 개 차이는 뭐냐면, 내가 살덩어리를 끄트머리를 떼지 않고 몸에 붙어있는 상태에서 돌려놓기만 하면 그게 국소 피판술이고요. 아예 이 덩어리를 떼다가 다른 데다가 이식을 해버리면 이게 유리 피판술이 돼요. 피부를 아주 얇게 떼다가 옮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피판술이라고 하지 않고 피부 이식술이라고 합니다. 문신 제거에 있어서는 피부 이식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피부 이식이라는 거는 꼭 해야 될 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른 부위에 다시 한번 흉터를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옵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수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내용이 사실 문신 제거의 절제술이라기보다는 재건을 위주로 하는 큰 병원 성형외과에서 간단한 수술로는 뭐가 있을까,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형태의 문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반드시 지금 수술적 절제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냥 이렇게 둥그렇게 잘라내고 꿰매면 이렇게 볼록볼록 위에 튀어 올라오는 견이라는 게 생긴다고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절제를 해내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식의 절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기존 문신의 3배 정도 되는 흉터가 길게 남거든요. 실제로 수술적 절제를 계획을 할 때는 이 흉터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단계적 절제술을 계획할 때가 많습니다. 1차로 요만큼만 잘라낸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1차에서 이만큼 잘라냈어요. 그러고 봉합을 하면 1차 수술에서 이렇게 끝났어요. 그 다음에 2차 수술 때는 여기서 또 땡겨 올 수 있을 만큼 또 잘라내는 겁니다. 여기서 2차 수술 때 이만큼을 또 잘라내요. 1차, 2차 이렇게 잘라내고, 그 다음에 이건 이렇게 밑에를 박리해서 전진 피판술로 해결을 하겠죠. 절대로 이렇게 수술하지 않습니다 달아주시죠. 밑에 봉합을 안 하니까 지금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 이제 남은 타투는 요만큼밖에 없죠. 그러면 3차 수술 때 거기에 맞춰서 또 디자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3차 수술 잘라내면 지금 봉합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해결이 되잖아요. 요만큼이면 1차로 다 잘라내려고 했으면 적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거든요. 흉터를. 단계적 절제술은 흉터의 길이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너무 1차에 한 번에 무리하게 전진을 시켰을 때 상처가 벌어지거나 봉합 부위가 괴사되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나머지 국소 피판술은 사실 문신 제거에 있어서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 것들인데, 그래도 한번 참고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좀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진입니다. 전진 피판술. 두 번째는 전위 피판술입니다. 세 번째는 회전 피판술이에요. 어떤 사고로 인해서 아니면 이만큼을 절제해낼 수밖에 없는 특별한 어떤 피부암이나 여러 가지 질환이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디자인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V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방해해요. 그리고 이 안쪽을 이렇게 방해해요. 보시면 얘는 이제 밑에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래쪽에서 혈액 공급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는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어요. 원래 이 상태였는데 이렇게 전진시킬 수 있단 말이죠. 실제 결손 부위를 얘로 채우고 얘는 이런 식의 봉합이 되겠죠. 여기는 아까는 1차 봉합이 안 됐는데 여기는 1차 봉합이 되는 거예요. 여긴 피부 여유가 많아서. 그러면 이제 아까 디자인은 V자로 디자인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옮겨가면서 얘가 이렇게 Y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VY 전진 피판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상황인데 이런 결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요거랑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절개가 엄청 커지죠. 여긴 그냥 날아가는 조직이에요. 이만큼 없어져요. 이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여기는 이렇게 1차 봉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오고 여기는 이렇게 봉합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전위 피판술. 그 다음 회전 피판술, 전위 피판술하고 비슷해요. 이만큼 조직이 날아갔다라고 가정할게요. 어떤 식의 절제가 되냐면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식 정도가 돼요. 얘를 이렇게 요 피판을 이렇게 돌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회전 피판술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VY 전진 피판술하고 전위 피판술, 회전 피판술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런 수술들은 실제로 문신 제거에서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애초에 있었던 그 결손 부위에 비해서 절개선이 너무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결국에는 문신이라는 것도 그렇고 문신 제거라는 것도 그렇고 미용적인 목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더 큰 흉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저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수술이 유리할 수도 있는 특별한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무조건 어느 시점 이전에 더 큰 흉터라고 하더라도 문신의 흔적이 있으면 안 되는 경우예요. 또 하나는 이미 레이저 치료로 문신 제거가 끝났는데 식별할 수 있는 모양의 비호성 흉터가 너무 크게 남은 경우예요. 예를 들자면 전 남친 이니셜, 그 흉터를 레이저 치료로 아무리 하더라도 이 흉터가 남아있으면 치료의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식별 가능한 흉터를 못 알아보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 단계적 절제술이나 수술적 절제 외에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주 특별한 예시의 상황인과 동시에 수술이 가능한 타투일 때만 수술적 절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가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문신을 제거하시기로 결심을 하신 분들 중에서 수술적 절제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만약에 하시는 경우라면 저희 병원의 카카오톡 채널로 사진을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판단을 해서 이것이 수술적 절제를 하는 것이 이득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또 재미있는 주제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나 저희 제작진이 확인하고 나중에 영상으로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